반갑습니다. 한국사 박세훈입니다. 자, 2021학년도 9월 학평. 자, 여러분들 시험은 이제 8월에 치르시긴 했습니다만, 자, 9월 학평 한국사 해설의 박세훈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진짜로 고생이 정말 많아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한다면 명실상부 뭐 고등학교 생활에 있어서 피크죠. 뭐 동아리 활동, 뭐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자율 활동, 학교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중추가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을 좀 축적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뭐 잘들 아시다시피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제한된 환경, 누구나 똑같은 그 환경 조건 안에서 또 자신의 또 역량을 발휘하는 친구들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파이팅 해가면서 또 자기 자신을 좀 달래가면서 고등학교 2학년 생활 2학기 이제 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자, 이제부터 1번 문제 바로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밑줄 친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혹시나 바로 이렇게 문제풀이 편으로 들어온 학생들인데 이게 무슨 시대에서 나왔지? 어디에서 얼마나 나왔지?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친구들은 총평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들어갈게요. 밑줄 친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핵심 그 힌트가 되는 키워드들을 동그라미 치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고인돌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인돌 공원 증강현실 체험 안내, 굉장히 거대한 무덤이 되겠습니다. 자, 고인돌은 이 시대의 사유재산 그리고 계급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무덤입니다. 예, 이 규모와 크기를 보게 되면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영향력이 있던 자가 존재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고인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증강현실로 만나보세요 해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고인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공원 내 위치한 증강현실 표지를 찾아가지고 체험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국이 좀 반영된 문제가 아닌가, 거길 답사를 가기가 좀 요즘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모습이 응용이 되었습니다. 자, 고인돌, 사유재산, 계급의 발생.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중에 한 문제가 보통 1번 문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 청동기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요. 율령이 반포되었다. 일종의 법 체계가 나라에 갖춰지는 것을 말하는데, 자, 이것은 고대 삼국시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자, 그 다음 2번, 골품제가 운영이 되었다. 이것은 신라의 특색적인 신분제도죠. 3번, 청동기가 사용이 되었다. 뭐 매우 당연한 문장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4번, 천주교가 수용되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조선 후기로 가야겠죠. 5번, 신진사대부가 등장하였다. 이제 조선의 건국 세력이 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고려 말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국사가 굉장히 쉽다란 얘기가, 사실 이 문제 자료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겨도 어려운 문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려운 문제 만들 수가 있냐면, 선지들이 촘촘하면 되거든요. 한정된 시기 안에 조금씩 다른 내용들로 선지를 구성하면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사가 쉬운 이유가 뭐냐? 정답이 혼자서 이렇게 깃발을 흔든다, 거의 유일하게 튄다란 얘기죠. 나머지 오답들이 너무나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고 좀 생뚱맞은, 때때로는 그런 이제 선지들까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진짜로 핵심만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해본 친구라면, 이게 한국사가 그래서 쉽고 문제가 빨리 풀릴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2번 문제고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오늘의 학습 주제인 가와 당의 전쟁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사를 볼 때 항상 그 왼쪽에 있는 이 중국이 어떤 왕조였는가, 이것도 우리나라 정세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일단은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특히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는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 중요한 승부처였다. 그러니까 꼭 알아두자. 자, 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또 키워드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자, 일단은 이 삼국시대 문제가 나왔습니다. 삼국시대 문제도 역시 이렇게 2번 문제로 많이 배치가 되는데, 삼국시대를 공부를 할 적에 우리가 일종의 패턴이 있죠. 각각 삼국에
이제 발전을 파악을 하고 발전. 자,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의 항쟁, 뭐 또는 경쟁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치열한 이 세 나라의 항쟁, 얽히고 설키면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죠. 한정된 이 한반도라는 공간 안에서 세 나라가 이렇게 병존을 했기 때문에 물론 가야도 있었습니다만, 자, 그리고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신라에 의한 이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이 통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실은 또 이 안에서 또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 통일을 한다는 얘기는 백제가 무너졌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고구려가 무너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로는 여기까지만 되면 통일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남겨진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느냐? 자, 이 신라가 어디와 연합이 돼 있느냐? 여기에 있는 당나라와 연합이 돼 있었죠. 자, 그런데 그 당나라가 군사를 이제 철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는 것처럼 뭐 도독부, 뭐 도호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간섭과 야욕을 드러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신라가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뭐가 남겨져 있느냐? 그 당나라와 결국엔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나당 전쟁이 되는 거고, 이 나당 전쟁에서 당나라를 이제 격퇴시킨 대표적인 전투가 다름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매소성 기벌포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삼국시대와 신라의 삼국통일 이야기를 메모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제 그렇게까지 들어가진 않아도 되었어요. 왜? 그냥 신라인 것만 알면 됐기 때문에. 신라인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 특징을 골라보자. 자, 1번 가볼게요. 자, 뭐 부여, 옥저, 동해, 사만, 우리 이제 철기 연맹왕국 시대 여러 나라들인데 옥저를 복속했다. 자, 옥저를 복속시켰다. 요거는 이제 고구려 쪽 이야기가 되겠고요. 2번 별무반을 편성을 했다. 기병 중심의 별무반. 요것은 고려시대 때 나와야겠습니다.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을 편성했다. 자, 3번 대가야를 정복했다. 이제 가야가 전기에는 금관가야가 주도를 했죠. 그리고 후기에는 대가야로 넘어갔는데 금관가야든 대가야든 신라에 의해서 이렇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관가야는 버풍왕 때, 그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 때 정복을 당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았고요. 자, 4번 제천행사로 영고를 개최했다. 이것은 부여. 5번 주변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자, 이것은 발해가 되겠습니다. 자, 발해. 자, 이렇게 해가지고 2번 문제, 신라 문제 풀었고요. 다음 문제도 바로 가보죠. 역시 삼국시대 문제입니다. 삼국시대 문제. 자, 키워드 핵심을 한번 찾아보면 사실은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경당이라고 해서 경당에 이제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경당은 가 나라의 지방교육기관이다. 유교 경전, 역사서, 문학작품, 활쏘기 등 학문과 무예를 함께 가르치죠. 자, 경당이 처음 설립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유학교육을 장려한 소수림왕 때 이후로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사실 여기 이 소수림왕이 핵심 힌트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소수림왕이 지워지지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름 여러분들이 이제 학급 안에서 이렇게 역사로 좀 이렇게 어깨에 좀 이렇게 으쓱하는 그런 좀 잘하는 친구들만 아마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이제 대다수를 위한 키워드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소수림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소수림왕 이전에 고구려가 국가적으로 매우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뭐 이렇게 전현의 침공이나 그다음 백제 이제 근초고왕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였었는데, 소수림왕이 일단 왕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교과서에 실리는 굵직한 개혁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시 기틀 위에 올려놓았고,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광개토대왕이 나오면서 이제 최전성기로 쭉 올라가게 되는 모습인데, 자, 이때 소수림왕 때 이제 치루어진 개혁이, 자, 보시면은 여기 바로 태학이 정답이 되죠. 교육기관, 태학도 설치가 되고, 그 다음 불교도 수용을 하게 되고, 율령반포까지 이루어지는 굉장히 큰 개혁들이 다 소수림왕 때 있었다. 그래서 뭐 내신에서도 친숙할 것이고 얼마든지 뭐 수능에 나와도 이상할 것은 없는 그런 군주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고요. 2번 가봅시다.
서원을 건립했다. 서원은 역시 이제 지방의 교육기관이긴 합니다. 사설이고요. 사립이고요. 그런데 이제 학문을 닦는 것은 물론 소년에 대한 제사 이런 것들이 주요 기능이었다. 그래서 서원, 지금도 여러분 곳곳에 서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번, 유경공원을 세웠다. 유경공원은 이제 여러분 19세기 후반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교육기관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성균관을 운영했다. 성균관 하면 또 여러분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화학당을 설립했다. 역시 근대적인 이제 사립학교였죠.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여기에 있는 3번 유경공원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기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고구려 소수리막 문제였어요. 자, 이제 4번입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진의 이불병자상은 대조영이 건국한, 자, 그럼 바로 또 힌트가 나옵니다. 두 개예요. 이불병좌상도 이 나라의 힌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진 자체가 이미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두 분의 부처가 나란히 가부좌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분의 부처에서 이불병좌 나란히 이렇게 가부좌를 하고 있다. 자, 다음 대조영이 건국을 했다. 자, 그래서 이 나라는 그냥 뭐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발해. 자, 발해가 되겠고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자, 이불병자는 두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다는 의미이며 중국 지린성 훈춘에서 출토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주 지역이죠. 그래서 그쪽 일대에 나름대로 굉장히 강성한 세력을 구현을 해냈던 발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문제에 오답선지긴 하지만 뭐가 나왔다? 융성한 나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던 것, 이것이 발해인데요. 자, 발해에 대한 또 다른 키워드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확인을 해보자. 1번, 균역법을 실시를 했다. 자, 이것은 우리 일반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이제 군포 부담을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준 걸 말합니다. 조선 후기 영조의 중요한 개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답이고. 2번, 김씨가 왕위를 세습을 했다. 이것은 이제 신라가 대표적이겠죠. 자, 그다음 3번, 통리 기무하문을 설치했다. 이것은 우리 근현대사로 들어가서 개항기 때 여러 가지 이제 개화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국정 기구가 되겠습니다. 4번,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체결을 했다. 자, 결국 군신 관계를 체결하게 된 그 순간은 뭐냐? 조선 후기에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군신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1636년에 병자호란이고. 자, 5번,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했다. 이것이 정답이죠. 발해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고구려 양식과 흡사한 것들이 남겨져 있어서 뒷받침되는 증거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고구려 계승의식 표방했던 것이 이제 발해의 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고려의 왕이라고 칭했다 할지, 그 다음에 문화유산으로서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온돌 이런 것들도 고구려, 그 다음에 뭐 기와 양식, 자, 그 다음에 무덤 양식 이런 것들을 보면 고구려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5번 갈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다큐멘터리인데요. 3부작 기획안입니다. 후삼국을 통일했다. 후백제, 후고구려, 그리고 신라 이런 상태를 통일을 해서 다시 이제 한반도의 하나의 단일한 왕조가 이제 이끌어가게 된 것이죠. 자, 기획 의도. 가가 다양한 세력을 통합해서 민족의 재통일을 이룹니다. 자, 편성 계획 일부를 봤더니 송악,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개성이죠. 거기에 유력한 지방 세력 호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호족들이 통일신라 말부터 이렇게 대두된 지방 세력인데 결국에는 이들이 이제 후삼국 시대를 가져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출신 성분이 이쪽이었던 이 사람이 다시 이제 고려를 건국했고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많은 친구들이 고려의 태조 왕건이구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조 왕건. 나머지 보죠. 자, 신라가 스스로 항복해 옵니다. 자,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이제 왕건에게 항복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후백제가 되는데 후백제의 이제 견훤이 아들하고 이제 아들 사이에 내분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아들과 이 아버지 사이에. 자, 그래가지고 견훤이 또 왕건에게 귀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이제 신검이라는 그 아들이 남겨져 있었는데 이제 그와 싸우면서 이제 후백제를 격파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된 것. 그것이 이제 고려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자,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훈요 10조를 남겼다. 정답이 바로 1번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후대 왕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할 내용들을 훈요 10조로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태조 왕건 하면 또 어떤 키워드들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일단 마찬가지로 고구려 이런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북진, 이런 북진 정책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여긴 도시가 그 전초기지로서 서경, 오늘날의 평양이죠. 이 서경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부딪히게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거란족인데요. 이 거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적대시를 하죠. 그래서 거란 쪽에서 보내온 어떤 낙타 선물이랄지 그런 낙타들을 다 이렇게 다리에 매달아 놓고 굶겨 죽인달지 초강경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갈게요. 신민회를 조직했다. 이제 오답이 될 텐데요. 신민회는 이제 1907년에 여러분 이제 조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근현대사로 이제 가야 되겠고 국권 피탈기 때 가장 대표적인 애국개몽운동 단체가 되겠습니다. 뭐 안창호, 양기탁 그런 분들이 있고요. 3번 경국대전을 반포했다. 조선 최고의 법전이 되겠습니다. 세조 때부터 이렇게 편찬을 시작해서 성종 때 반포가 됩니다. 4번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다. 조선시대고 세종대왕이죠. 랭킹 1위 세종대왕. 그 다음 5번 쌍성총관부를 공격했다. 고려는 고려인데 자 여기는 이제 고려의 이제 거의 극초 때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제 탄생 때 이제 고려의 극초점 이야기고 5번 같은 경우는 고려 말이죠. 이제 공민왕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쌍성총관부를 공격을 하였다. 자 이렇게 5번 문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6번 가볼게요. 자,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달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가시대 편찬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자, 왼쪽은 삼국사기, 오른쪽은 삼국유사. 꽤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직접 쓰라고 했을 때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분명한 성격 차이가 시기적으로도 다르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키워드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대표. 편찬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했다. 그래서 좀 뭔가 믿을 수 없는 신비하고 기묘한 이런 쪽 이야기들은 전부 다 배제가 돼 있죠. 그리고 기전체 형식, 인물 중심입니다. 왕과 그다음에 중요한 인물들 중심으로 이렇게 서술이 된 방식을 말합니다. 자, 다음 삼국유사는 승려, 이련이 여러 가지 설화, 민간의 이야기를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단군에 대한 이런 의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그런 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 두 책 모두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은 막 삼국시대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후대에 쓰여지는 것이죠, 이 역사는. 그래서 이것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역사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에 관련된 걸 골라라가 되겠죠. 1번 향약을 보급했다. 이거는 지방, 향촌의 어떤 자치 규약을 말하는데 이건 조선시대고요. 2번 국자감을 설치했다.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이 국자감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번 훈민정음을 반포했다.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그 다음 4번 한성순보를 발간했다. 이제 최초의 이제 신문이 되겠습니다. 방문국에서 이제 발간을 했고 좀 뒤쪽에 나오는 문제에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자, 요거는 그니까 이제 1800년대 후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독서 상품과를 실시했다. 이거는 신라죠. 신라. 원성왕 때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6번 문제도 끝났고 7번 갑시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비석이 하나 보이고요. 1608년이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합니다. 1608년 17세기 초, 17세기 초면은 우리나라 이제 조선이고 조선에서도 이제 조선 후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물론 이제 연도만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가를 경기도에 시행한다. 자, 이게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 제도인데요. 워낙에 양반 지주층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기까지 100여 년이 걸린 굉장히 오래 걸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후에 김육이 재상이 되어가지고 충청도에 시행하고자 임금께 아래 허락을 받아 그 담당 기관을 대동청이라고 하였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 자, 고을의 크기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토지 결수에, 그러니까 제 토지의 소유에 따라 쌀을 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쌀로 내게 한다.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자, 먼 산간 벽지와 바닷가 고을은 쌀만큼 또 배로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서울로 올려 보내게 했다. 자, 당시 이 조선에, 자, 분필 좀 주겠습니다. 자, 조선에 이 농민들을 가장 또 이렇게 괴롭히던 그런 세금이 뭐가 있었냐면 이 공납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폐단이 나타났고, 공납은 대체로 그 지방에서 이제 할당된 양들을 현물로서 걷게 합니다. 갖가지 뭐 특산물이랄지 어떤 물품들을요.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듭니다. 일단은 그 현물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설사 구했다고 하더라도 관리와 여러 중간 상인들의 농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자신이 어렵게 구한 것도 바치려고 하는데 그것이 또 이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박납의 폐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바로 이 공납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개혁하고자 했느냐, 요렇게요. 토지 결수에 많고 적음에 따라 쌀로서, 그 다음 나중에 또 화폐로서 이렇게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 사회 경제 부분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던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광해군 때에 최초 시행이 된 바로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대동법.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가볼게요. 1번 토지 소유 증서인 지계를 발급했다. 이거 근현대사입니다.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때 이제 양전 사업과 근대적 토지 소유를 인정하는 이제 지계를 발급을 했다. 이게 대한제국 내용이고요. 2번 일본 제1은행권을 본위화폐로 정했다. 이것은 근현대사, 역시 국권 피탈기에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 메가타라는 사람이 주도했던 화폐 정리 사업. 3번 특허 상인인 공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대동법과 관련해서 이 공인이란 키워드가 굉장히 이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뭐 정부나 각 여러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들, 분명히 물품들이 이제 현물로서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조달해주는 특허 상인 공인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유통을 시키고 이러면서 여러 이제 경제 시장,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시장의 유통이 활성화가 되고 또 그 거래 과정 속에서 화폐도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을 가져왔다 해서 큰 변화가 이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의 독점 판매권을 폐지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전 상인이 아니라 사사로운 상인들, 그들을 우리가 이제 난전이라고도 당시에 불렀는데, 그 난전을 통제하고 금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이 시전 상인들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시장의 흐름이 좀 이렇게 원활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독점적인 이런 상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것을 뻥 뚫어주는 조치, 금난정권을 폐지시켜버리는 거죠. 금난정권을 폐지시킨다. 자, 이거 누구냐? 이거 조선 후기 정조가 되겠습니다. 정조. 그래서 신의 통공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해요. 그다음 5번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회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자, 이것은 회사령이죠. 회사령. 일제강점기 1910년대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가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약이고요. 자, 이 사진은 미국에서 공개된 고종이라고 이렇게 바로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현대사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연도도 좁혀졌습니다. 1905년 9월, 시기는 대한제국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1905년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이때가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을사년이란 말이죠. 을사년. 자, 미국 대통령의 딸과 사절단에게 자신의 초상 사진을 선물하는 등 미국과의 외교에 공을 들입니다. 자, 그러나 두 달 후면 이제 11월 달이 되죠. 11월 달. 일본이 가를 강요합니다. 자, 강요란 말이 이제 또 좀 들어오는데요. 자, 이 조약이 뭡니까?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못한
또한 동의를 거치지 못한 강요된 조약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늑약이라는 표현을 지금 더 많이 쓰는 거죠. 자,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강탈당합니다. 자, 이것도 핵심이에요. 외교권이 강탈당했다. 미국은 바로 주한공사관을 철수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을사늑약을 가리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인데, 자, 외교권 강탈 말고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자, 그것이 아니나 다를까 선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요거는 뭐 재물포 조약이나 아니면 조청상민 수립구역 장정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2번 최애국 대우를 처음 규정했다. 이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미수 통상 조약이고, 3번 병인 양요 발생에 구실이 된 것은 병인 박해겠죠. 통감부를 설치하는 계기 요거요.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그래서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을사늑약과 관련해서 4번 요거는 매우 많이 나온 주제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5번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하는 근거가 되었다. 아니죠. 통신사는 이미 예전부터 이렇게 파견이 되었습니다. 조선 전기에부터요. 9번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사 웹툰 공모전 대상입니다. 대상. 자, 조선의 중흥을 꿈꾼다. 이제 중흥이란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뭔가 좀 어렵고 주춤했는데 다시 이렇게 좀 부활, 이렇게 전성기로 간다. 이런 뜻인데, 자, 누가 그렇게 했을까? 개혁을 통해 나라를 발전시키겠어. 자, 이 그림만 보고는 좀 잘 알지 못할 것 같은데, 네,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 규장각의 기능을 강화를 했다. 그래서 브레인 기관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력 기반 장용령까지 설치되었다. 그래서 이제 규장각과 장용령 이것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는 그가 정조, 조선 후기 정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정조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것이 답이지 않을까. 자, 1번 평양으로 천도했다. 이거 고구려 장수왕이 대표적이죠. 2번 우산국을 정복했다. 신라 지증왕. 3번 수원화성을 건설했다. 계획도시 수원 화성의 건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게 정말로 많이 나오고 실제 이제 수원 화성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나오는 문제들도 이미 많이 드러나 이제 제시가 돼 있었습니다. 자, 4번 신무 28조를 수용했다. 이거는 이제 고려 전기의 성종이 되겠습니다. 최승로의 신무 28조를 수용했고 지방관 파견 이런 이제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5번 살수에서 수나라 중국의 수나라 군대를 격퇴를 했다. 고구려죠. 살수대첩 잘 아실 겁니다. 자, 이제 반절이네요. 10번 자, 가 전쟁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행평가 예시답안입니다. 자, 가의 전개 과정에서 있었던 주요 전투 중 두 가지를 선정해서 백지도의 위치를 표시하고 그 의의를 각각 쓰시오. 자, 뭐 내용을 보니까 행주대첩도 있고 한산도 대첩도 있고 권율 장군도 있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있습니다. 더 말해 무엇하리?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뭐 그냥 고정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요건 그래도 임진왜란 역대 나온 문제들 사이에서는 난도가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다른 임진왜란 키워드에 정답에 이제 보통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이제 전 국민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요 정도면은 좀 더 우리가 생각도 해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제로 이어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자, 일단 1번은 오답입니다. 청해진이 설치되었다. 신라 장보고죠. 천리장성은 고구려 때도 있고 고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임진왜란과는 상관이 없고 조광조는 같은 조선시대 사람이긴 합니다만 앞에서 있었죠. 임진왜란보다는. 자, 4번이 정답이죠. 명나라가 쇠퇴하고 여진족이 성장한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섬기고 있는 나라 명나라가 이 조선을 도와줍니다. 원군을 파병합니다. 자, 근데 그들이 어쨌든 나름대로 이 중국의 국력을 많이 소모를 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요 사태들이 중국 내부에서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자체가 굉장히 국운이 기울어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사실 명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이 쇠퇴했다는 건 맞죠. 그러니까 지금 명나라도 쇠퇴해. 그 다음에 남쪽에 이 조선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국난을 겪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만주의 여진족이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이제 부족을 규합하면서 강성한 나라로서 다시 탄생을 하니
그것이 후금이란 나라가 되겠고, 이 후금이 이제 얼마 안가 이제 국명을 뭐라고 바꿉니까? 청나라라고 바꾸게 되고, 이 청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아까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조선을 다시 무릎 꿇게 하죠. 군신관계를 체결하게 하는, 병자호란의 치욕을 안겨준 바로 그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을 했고, 사실은 이제 이 파트에서 이 후금일 때 명나라를 압박을 하니까 명나라가 조선에게 도움을 요청. 조선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나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자, 떠오르는 강자 후금과 쇠퇴하는 명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할 거냐, 명분이냐, 일단 전쟁을 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죠. 그때 이제 키를 잡았던 군주가 광해군, 그래서 중립 외교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5번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이모군란 때 청나라가 진압을 했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청나라에게 좀 유리한 이런 조약,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주제상 이모군란과 묶어서 나오는 그런 선지가 되겠습니다. 11번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인물에 관한 건데, 급진개화파도 키워드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아서 빠른 이런 개혁을 주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같은 무리가 되겠고요. 특히 이 홍영식 같은 경우는 근대적인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죠. 우정총국이 있습니다. 우정총국, 여기에 또 이렇게 총판이었던, 그러니까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뭔가 사건이 터졌죠. 여기 보시면은 차관 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궁지에 몰린 상황 속에서 다시 일본의 협조가 이제 약속된 상태에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정변의 부대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우정총국이었죠. 근데 또 우정총국도 같은 일파가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었다는 것. 거기에서 일으킨 정변, 그것이 바로 1800, 출생 연도를 보고 여러분 혹하시면 안 되죠. 연도를 이거에 매몰되면 안 되고 1884년 갑신년에 일으킨 정변. 그래서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죠? 김옥균. 김옥균. 자, 가봅시다. 1번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정답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쉽게 접근 가능하고요. 2번 탕평비를 건립했다. 이건 탕평책 영조. 3번 북하기를 저술했다.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 4번 노비항건법을 실시했다. 고려의 광종. 5번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이 되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전후 처리를 위한 조약이죠. 여기에 이제 파견된 걸로는 아마도 신한청년당의 김규식을 가리키는 그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봅시다. 지도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활동을.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 성함들을 다 기억하고 알기는 현 시점에서 어렵겠죠. 그러나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홍범도 장군. 특히 올해 굉장히 여러분 큰 뉴스가 있었단 말이죠. 유해가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13도 창의군 분명히 수업 때 교과서, 교재에서 언급이 되었고 서울 진공작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인영, 최익현, 그리고 임병창 같은 경우는 사실 이때보다는 1910년대 이제 또 국내 그런 활동에서도 언급이 되는 분이고, 이소응, 유인석, 신돌석, 최익현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교재 강의를 통해서 언급이 되었던 분들입니다. 자, 바로 을미, 을사, 정미, 의병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제 의병 운동이 이렇게 지도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의병 운동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정답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5번 국권 수호를 위한 항일 의병 운동. 자, 삼별초 이제 고려죠. 임술 농민봉기 이제 역시 이거는 조선 말기죠. 이제 철종 때 전국적인 이제 밀란. 3번 진골 귀족 간의 권력 다툼. 그럼 이제 신라 이야기가 되겠고,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격퇴했다. 고려 말 상황이 되겠죠. 자, 13번 가봅시다.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또 오늘 좀 뭔가 이 문제들이 이게 사진이 많이 응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고종도 있었고, 외푼 영택이긴 하지만 정조도 있었고, 김옥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3번에서는 이게 딱 많이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이제 한두 번쯤은 어렸을 때 보고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바로 녹두장군 전봉준에 이렇게 사파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사진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름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 이런 폭정에서 백성들을 구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한다, 이런 기치를 내걸고 새 세상을 건설하자고 했다. 사상적 배경은 뭐다? 사상적 배경은 동학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1894년, 진짜 이 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1894년 우리가 이제 갑오년인데요. 갑오년인데 이렇게 이제 동학농민운동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청일전쟁도 있고, 그리고 갑오개혁도 있고, 굉장히 굵직한 일들이 많았던 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 고부의 분노. 이제 아주 뭐 탐관오리의 그런 수탈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이제 전라북도 정읍 쪽. 그리고 이제 당시 전북의 핵심이었던 전주, 여기 전주를 들어가서 점령을 했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이 시점에서 일단은 정부와 화해하는 약조, 전주 화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이제 해산을 하고 이제 자치적인 개혁 기구를 통해서 이제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4번 정답 집강소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정부는 이제 교정청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만은 일본이 개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본 주도의 이제 갑오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 2차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이제 공주 으금치에서의 이제 눈물, 최후의 전투로 이제 결국에는 진압을 당했던 것, 이것이 바로 동학 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1번 보안회가 주도했다. 이거는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 이거를 저지를 시켰죠. 자, 2번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런 것들도 1920년대. 재물포 조약 체결하는 계기가 된 것은 이모군란이죠. 그 다음 5번 공화정책의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지향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단체들을 찾아본다면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신민회가 많이 언급이 됩니다. 신민회. 자, 14번 가보겠습니다. 1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바로 그냥 나와요. 고종의 아버지다. 고종의 아버지다. 하지만 왕은 아니었던 사람. 자, 그 생부 바로 대원군이죠. 대원군. 근데 이제 무슨 대원군이냐? 흥선대원군이요. 흥선대원군. 고종의 아버지라는 것만으로 바로 그냥 알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사람이 한 일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와, 진짜로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이렇게 대화 나누는 장면이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쌤이 쉬는 시간에 뭐 교실 옆을 지나가는데 친구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번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과연 교사 인생에서 언제 한번 볼 수 있을까? 경복궁 중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이 여자친구가 세도 정치로 인해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으뜸이 되는 궁궐을 다시 짓는 것은 필요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대체로는 많은 비판을 받는 이런 그런 활동이긴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야 이제 여러 토론이 또 되고 하는 것이니까. 자, 무리한 토목공사였다고 생각해.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고액 화폐죠. 당백전을 발행해서 물가가 이제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이제 경복궁 중건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외에 흥선대원군이랑 관련된 키워드가 또 뭐가 있니? 라고 할 때 1번 호포제를 실시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호를 기준으로 이제 군포를 내게 합니다. 이제 역시 이제 이 군역 부담이 굉장히 어려웠거든. 근데 이제 이 호포제를 실시하면서 군역의 문란을 좀 시정하고 그 세금 부과 대상이 양반으로까지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1번이었고요. 2번 제왕운기를 저술했다. 이건 고려시대 때 이제 이승휴라는 사람이 되겠고요. 3번 22단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백제의 무령왕. 4번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했다. 자, 이거는 우리 이제 의열투쟁단체 대표적인 의열단이 존재합니다. 김원봉의 의열단. 우리 나중에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18번의 문제가 오늘 출제가 되었었는데, 그때 이제 일종의 그들의 강령을 써준 것입니다. 바로 신채호가 되겠고요. 5번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다. 이제 고려시대 때고요. 고려의 내정 간섭을 굉장히 일삼았던 이제 악명 높은 기구가 되겠습니다. 몽골이 설치를 했던 것인데, 이것을 폐지하면서 반원 자주개혁을 이렇게 기지로 내걸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로 고려 말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공민왕. 15번입니다.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번 시험에서 이렇게
이렇게 얼굴을 많이 이렇게 응용을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도 유독 좀 많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하다못해 선생님들까지도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사파로도. 자, 이번에는 누굴까? 자, 가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히스토리아, 오늘의 역사인물. 저도 이 수업 시간 때 항상 보여드리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좋아하는, 나아가서 뭐 존경하고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이제 몇 명이 있습니다. 역사 속 대표적인 이제 한국을 이렇게 도와준 외국인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 감사한 일이죠. 정말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진짜 암울한 시기를 겪은 그런 조그만 힘없는 나라에 와가지고 어쩌면은 그 나라의 자국민들보다도 더 이렇게 좀 헌신을 하면서 그 자국민들 중에 일부는 오히려 나라를 팔아넘기는데 앞장선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런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또 도와주고 저항도 해주고 참 고맙다라고, 참 감사하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훈장을 받은 외국인 분들이 좀 몇 분 계십니다. 자, 일제 침략에 맞선 영국 언론인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바로 나왔고, 영국 신문사의 러일 전쟁 특파원으로 한국을 왔습니다. 양기탁과 함께 가를 발행을 해가지고 일제 한국 침략을 비판했고, 또 이제 영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비교적 더 이렇게 강하게 항일 논조를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68년에 대한민국 건국 훈장 휴서가 되었고요. 역시 우리나라에 묻혀 계신다. 한국명은 사실은 이제 이 발음 때문에 이게 학교에서 말을 해주면 친구들이 좀 피식피식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물이다. 자, 베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 이제 이 개화기에 여러 신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신문들 중에서 출제 랭킹 1위 대한 매일 신보, 대한매일 신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이 있는데 이 대한매일 신보가 출제가 되면 그냥 여지없이 같이 움직이는 선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지는 이렇게 크로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 선지가 문제의 주제가 될 때는 대한매일 신보가 또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앞으로 이제 만약에 틀린 친구들은 이제 오늘 한번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는 계속 맞을 겁니다. 1번, 국채 보상 운동을 지원했다. 1907년에 일본에게 우리가 이제 진 빚이 있다. 이제 즉 우리가 이제 국채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일본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아끼고, 뭐 남자라면은 뭐 남녀를 따질 필요는 없지만은 뭐 금연도 하고 금주도 하고 뭐 장신구도 내놓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이걸로 우리의 이제 국난을 한번 극복을 해보자, 이런 대대적인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서 매우 의의가 깊은 것이 1907년부터 있었던 국채 보상 운동이 되겠는데, 요게 또 의의가 큰 이유가 이런 아래로부터 민중으로부터 일어난 운동에 이런 언론 기관이 함께 동조를 하면서 캠페인이 확대가 된 아주 이제 의미 있는 사례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채보상운동이다. 해서 대한매일 신보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했죠. 해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고요. 2번 가겠습니다. 오답들이죠. 이제 1번이 오늘 체감상 좀 정답이 또 많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물산장려운동의 확산에 기여를 했다. 상관이 없죠. 물산장려운동은 또 20년대로 가야 되고, 최초의 순한글 신문으로 창간되었다. 이건 이제 독립신문. 그 다음 4번, 청산리 대첩의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1920년 청산리 대첩과는 역시 시기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5번, 방문국에서 관보의 형식으로 발행이 되었다. 이게 앞에서 살짝 언급이 되었던 한성순보예요. 한성순보. 자, 15번 문제도 풀었습니다. 자, 베델이었고요. 자, 이제 16 가봅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라. 연표 문제입니다. 연표 문제. 자, 청교역의 서리 3인이 최충원 부제를 살해하기로 모의했다. 자, 그래서 최충원, 이제 들어본 적이 있어야 되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조한 공문서를 여러 사찰에 돌려가지고 승려들을 모으려고 했다. 그런데 귀법사 승려가 그 문서를 가져온 자를 잡고 최충원에게 알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모의로 그치고 이제 실패로 돌아가면서 잔혹한 보복이 뒤따르겠죠. 최충원은 곧 영인관에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이것도 들어봐야 하는 그런 키워드. 설치하고 그 일당을 수색했다.
이 사건에 연루되어 우복야 한기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장군 김남보 등이 목숨을 잃었다. 자, 최충원과 교정도감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고려 시대를 시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자, 무신정변이 터지죠. 그리고 무신 정권이 100년을 갑니다. 100년을 갑니다. 물론 고려 왕들은 존재합니다. 왕들은 존재를 하지만 실권은 이 힘 있는 무신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무신 정권이 100년이 전개가 되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실권자들이 교과서에도 가볍게 언급은 됩니다. 하지만 좀 무겁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핵심 키워드는 이 100년 중에서 세습을 그들 안에서 세습을 이어가면서 가장 많은 시기를 차지한 가문이 있습니다. 자, 그게 누구냐면 최씨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씨 무신정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최씨 무신정권이고 최씨에서도 사실 2명 이상이 있습니다만 2명을 알면 되죠. 2명. 자, 바로 지금 최충원 문제에서 자료로 제시된 최충원이 있고 그의 아들 최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2명은 우리가 알아두어야 되고요. 자, 사람으로는 이 2명. 자, 그다음에 기구로 또 2개가 있습니다. 기구, 주요 기구, 권력 기구. 자, 지금 설치가 된 거 문제에서 확인한 거요. 교정도감이 있고요. 교정도감이 있고 그다음 최우 때 설치된 인사기구 자기 집에다 설치했죠. 자, 정방이 있습니다. 정방. 자, 그리고 또 이제 무신정권 하면은 나올 수 있는 키워드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이들이 뭔가 참신한 개혁과 새 시대를 열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더욱더 많은 이제 봉기들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뭐 대표적인 걸로 따지면 뭐 만적도 있고 만적의 봉기. 자, 그 다음에 망브라더스, 망이와 망소이. 그래서 망이와 뭐 망소이, 뭐 이런 이제 봉기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추가로 나가 본다라고 하면 이제 최우 때 우리가 이제 몽골 침공 겪으면서 강화도로 또 이렇게 천도를 하게 되죠. 강화천도, 강화도 천도. 이런 내용들. 그다음 뭐 삼별초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걸쳐 있는 키워드들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문제 풀 때는 뭐 요 정도 정보는 과하고요. 문제 푸는 건 간단합니다. 무신정변 터지고 무신 정권이 이어지죠. 근데 그 무신 정권의 종말을 가져온 것이 몽골의 침공과 결국엔 몽골에게 우리가 이제 굴복을 하게 되면서 강화도가 아니라 원래 수도 개경으로 돌아오면서 무신 정권이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되는 건데 그럼 이 시기에 딱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최씨 무신 정권이요. 자, 그래서 이제 연표 문제는 요 정도만 뭐 다루면 될 것 같고 17번 가봅니다. 밑줄 친 우리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체입니다. 근현대사고요. 제25회 토론회 개최 알림. 요 문만 봐도 우리가 뭐 힌트가 굉장히 뭐 주요하고 여기 장소도 뭐 독립관, 뭐 시기도 이렇게 1898. 그리고 여기 보면 독립문이라고 또 써 있어요. 이 사진에 독립문이라고 여러분 써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가보실 수가 있죠. 그 맞은편에 또 이제 우리 서대문 형무소로 많이 알려진 또 이제 역사 박물관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독립문도 보고 서대문 형무소 관람도 하고 하실 수가 있는 바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단체에서는요 정치 운영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보고요. 주요 인물 나왔는데 서재필, 윤치호 등 간부들이 의회 설립 문제를 논의해왔다. 해서 의회 설립.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근대적인 정치 체제로서의 진보를 이렇게 추구했던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널리 확산을 하고 입헌 정치를 위한 예비 지식을 보급할 계획이다. 그래서 서재필 독립신문이 만들어지고 바로 또 독립협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독립협회 문제예요.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독립문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독립문 만드는 게 자금이 꽤나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을 모금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독립협회 회원들이 이렇게 모집이 되기도 합니다. 자, 1번. 북벌운동을 추진을 했다. 위쪽 이제 정벌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건 청나라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고 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복수 뭐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만 실제로 뭐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대체로 이 효종 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2번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정답 찾았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만민공동회.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료들이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헌의 6조라는 국정개혁안이 도출이 되는 것은 관민공동회도 있었습니다. 3번
태극 서간과 자기 회사를 운영했다. 이것은 신민회가 되겠고요. 자, 4번. 진흥왕 때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가 되었다. 여러분 친숙하신 화랑도를 가리킵니다. 5번.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이 아니라 선종을 중심으로 불교 통합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불교가 교종과 선종에 이렇게 대립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통합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자, 근데 교종을 우위로 하고 이렇게 통합했던 것이 의천이죠. 그래서 해동천태종이고 그 뒤에 진울에 의해서 선종을 중심으로 불교 통합운동이 전개되었고 이것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 조계종이 나오죠. 자, 이렇게 17번 문제까지 해봤고 이제 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신문으로 보는 의열투쟁, 가열차게 이제 포괄적인 일본에 대해서 그들을 이렇게 이제 일종의 그들에게는 이제 폭력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좀 경종을 울리자 이런 가열찬 투쟁을 가리키는데 대표적인 단체가 두 개가 있죠. 하나가 바로 이 가 단체가 되겠고 하나가 이번에 문제에서 다루어지진 않았지만 윤봉길, 이봉창 의사로 많이 알려진 한인애국단이 있습니다. 자, 이 단체는 무엇일까? 1919년 만주에서 결성이 됐고 주요한 활동들이 이렇게 또 국내에서 있었습니다. 자, 김상옥, 독립운동가 탄압의 핵심 기관인 종로경찰서의 폭탄. 자, 그 다음 나석주, 일제 주요 수탈기구인,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수탈의 컨트롤 타워죠. 조선식산은행, 그리고 이제 방금 쌤이 말한 동양척식 주식회사, 우리가 일명 뭐 동척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요. 거기에 폭탄 투척한다. 뭐 이외에도 뭐 주요 요인 암살 시도, 그 다음에 뭐 조선 총독부 이런 곳에 투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바로 그 의열투쟁 단체.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뭐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 곳에서 묘사가 꽤나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 바로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자, 의열단. 자, 한번 찾아보죠. 1번.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 요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제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고요. 2번. 김원봉을 중심으로 결성이 되었다. 정답. 단장이 김원봉입니다. 단장이 김원봉.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 문제에서 앞에 문제에서 오답 선지로 있었는데 이제 조선혁명선언을 강령으로 했죠.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을 강령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했다. 강화도 조약은 여러분 1876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고. 4번. 대성학교랑 오산학교를 설립했다. 역시 신민회랑 관련된 선지. 그 다음 5번. 고종의 밀명을 받아가지고 비밀 결사로 조직이 되었다. 요게 우리 아까 의병 그 지도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12번 문제네요. 12번 문제에서 임병찬이죠. 임병찬의 독립의근부를 가리킵니다. 18번 문제 됐고요. 19번 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가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3점짜리인데 이제 동영상 이렇게 화면이고요. 제목을 봤더니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간다. 그러니까 큰 정치 체제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좋아요도 2260회를 받았습니다. 구독자 5만 명에. 자, 가는 3.1운동을 전후로 세워진 여러 정부를 통합합니다. 그러니까 3.1운동 1919년 민족 최대의 이제 독립운동 3.1운동입니다. 우리는 민중의 역량을 확인을 했어. 근데 문제는 그 역량을 계속해서 하나로 규합해가지고 일본에 저항을 하는 그런 구심점이 필요한데 그거 역할을 정부가 해야겠죠. 근데 그 정부가 없고 그리고 그 정부에 이제 여러 이제 정부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하나의 통합된 정부가 진정한 정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통합된 정부가 비록 우리 땅은 아니었지만 상하이에서 수립이 됩니다. 외교에 유리한 다라는 판단에서 상하이에 수립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입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이 실현이 되었고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가리키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헌의육조를 승인을 했다. 헌의육조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거는 아까 제가 살짝 언급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독립협회의 활동 중에서도 관민공동회에서 도출이 된 국정개혁안이었습니다. 2번 대한국 국제를 제정했다. 이건 대한제국 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3번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했다. 고려 이제 국민왕 때 개혁기구. 4번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이제 체결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답방으로 미국을 파견한 사절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880년대 이야기고요. 그다음 5번 정답이네요. 연통제와 교통국.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독립 정부도 운영을 하고 독립운동을 전개를 해 나가려면 정보 전달, 그다음 자금 전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담당하는 기구들이 되겠습니다. 연통제와 교통국.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대망의 마지막 문제. 자,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배치. 예전에는 그냥 학생의 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자,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은 1929년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 일어난 가 당시 학생들의 항일 시위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11월 3일을 기념합니다. 그걸 이제 기념하면서 지정이 되었고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독립 의지를 기리고자 당시 학생들이 썼던 모자에 무궁화를 더한 모습으로 기념일 배지를 제작했습니다. 좋아요. 1929년 광주 학생 충분합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사건 같은 경우는 3.1 운동 이후에 일어난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다. 이런 수식어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짝꿍이 있어요. 같이 함께 움직이는 선지가 있는데 어김없이 그 선지가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정답부터 찾을게. 2번 신간회 후원으로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신간회가 이 사건을 대규모 민중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더욱더 확대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적발이 되면서 신간회가 또 와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의 성과로서의 신간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간회랑 엮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출제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답 갑시다. 1번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실패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갑신정변 가리키는 거겠죠. 3번 단발령 시행에 반발했다. 이거는 뭐 을미의병. 4번 신흥무관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신흥무관학교 설립 역시 이것도 오늘 오답이긴 하지만 신민회 언급이 참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3번도 신민회, 신흥무관학교 관련이 되겠고요. 그다음 5번 삼정의 문란을 시장할 것을 주장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조선 말기 세도 정치 시기에 일어난 많은 여러 개혁 주장이나 그다음에 봉기나 이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오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대망의 마지막 20번까지 풀면서 오늘 여러분 9월 학평 고등학교 2학년 한국사 영역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혹시나 학교에서 내신이 한국사로 아직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신이 한국사가 있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좋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변형돼 가지고 응용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강의를 활용을 하신다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남은 일정 소화 잘 하시고 활동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또 11월 해설 때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진짜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